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9월 6일, 7일 양일간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서 6일 푸틴과 공동기자회견, 정상회담, 그리고 주요 협정 양해각서 서명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당연히 러시아, 일본, 중국과는 긴밀하게 모든 사안을 협의하는 건 맞는데, 그 전제는 미국과의 탄탄한 군사 동맹, 이게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아닙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여기를 다니는데 미국과의 공조 없이 헤매고 다녔다가는 언제 어디서 한 대 맞을지 모르는데, 지금 문재인은 미사일이 날라들어오는데 일본으로 날라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트럼프 전쟁이 벌어지면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을 함께 지휘해야 되는 트럼프와 지금 통화도 못하는 상태에서 좋다고 지금 푸틴을 만나러 간답니다.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푸틴하고 만나려면요, 트럼프하고 거의 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협의해야 될지를 100% 조율이 되는 상태에서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근데 통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푸틴을 만나서 우리의 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 유라시아 경제 개발. 야, 유라시아 경제 개발이라 그러면요, 노무현 때부터 추진해온 러시아 가스를 북한으로 이 관을 이어가지고 서울로 가져오는 그겁니다, 그거. 하여튼 이 친노 친문 세력은 그거 하려고 그냥 거의 무슨 이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하는데, 러시아에서 가스를 가져다가 북한을 지나는 순간에 지금 개성공단만 해도 인질로 잡혀가지고 지금 폐쇄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가스 끊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푸틴이 가스 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너지를 적대국에게 의존을 하겠다? 지금 이 미사일 날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거 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를 대체할 셰일가스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셰일가스를 안 쓰고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그럼 북한에다가 김정은에게 이제 다 현찰 주는 거죠. 이 통과료. 그거를 하겠다고 와서 지금 협정을 맺겠다? 그 협정 맺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 외교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많이 안다고 자랑했던 김대중이 바로 2001년도, 이때는 북한 우라늄 농축이 발견돼가지고 부시 정권이 북한 때리니 많이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괜히 2001년 2월 27일 러시아 날아가서, 그때도 푸틴이에요. 푸틴과 공동성명 내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를 반대를 같이 하는 것처럼 성명서 냈다가 미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나마 외교에서 좀 노련하다고 하는 김대중도 서두르다가 부시가 압박 들어오니까 러시아하고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일 벌렸고, 그 김대중이 사실상 부시한테 뭐 거의 여러 노트 통해가지고 거의 무릎 꿇고 빌었죠. 그나마 김대중은 아버지 부시 라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부시의 그 외교의 최측근이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부터 해가지고 라인들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부시하고. 그래서 뭐 무릎 꿇고 비니 얘기가 됐는데, 문재인은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무릎 꿇고 빌고 싶어도요, 어디 가서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거. 지금 가스 사업에 대해서 이 러시아하고 합의를 하려면요, 북한의 북핵 문제가 해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해결 전제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푸틴은 그냥 대충 만들면서 인정해라, 핵 대충 그런 상황인데, 그럼 푸틴이 유라시아 경제구상을 문재인과 협의를 하려면은 북핵 문제를 나한테 맞춰라. 그 문재인은 푸틴과 함께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안 된다, 이 얘기를 떠들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떠들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은 부시 때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미국 본토를 날리겠다는 개념은 없었을 때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었어요, 부시 때는. 그래서 무릎 꿇고 빌어서 됐는데, 지금은 뉴욕과 워싱턴을 날리겠다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때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쪼로로록 러시아 달려가서 한반도에는 어떠한 전쟁도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 가스를 북한과 함께 개발해서 나눠 먹을게요. 이거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저는 김대중의 MD 반대 파동의 한 1000배 이상의 대형 참사가 지금 벌어질 판이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에서. 차라리 러시아를 가지 말던지,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해버리면은 팀 진영으로 볼 때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팀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전쟁 한이 많이 하고 있을 때 적대국을 가가지고 가스 개발을 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자신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죠. 일본의 아베도 간다는 것 같은데, 아베와 트럼프하고 매일 통화하는 사이니까 가서 오히려 트럼프의 메시지를 던져주겠죠, 아베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이 가서. 하여튼 만약에 문재인이 푸틴과 함께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안 된다고 떠드는 순간에, 이미 끝났지만 이제 한미동맹 완전히 이제 복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미국이 북폭을 하겠다는데 적대국에 가서 전쟁하지 마라.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불길한 게요, 이 고종 황제가,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고종 황제의 환상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는 행태가.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장면 두 개가 아광파천하고 러일 전쟁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이가 겁난다고 일본, 영국 겁난다고 쪼로로록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거기 숨어 지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가. 그때 영국, 미국, 독일 다 경악을 했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일국의 황제가 남의 나라 대사관에서 숨어 지내요. 일본이 봐도 저거 뭐냐. 차라리 맞서 싸우던지 자기랑.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야 이거 조선왕국 대한제국 안 되겠구나 이거 하는 행태 보니까. 그러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본 뒤에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 때 고종 황제가 그 당시는 또 미국이 센 걸 알아가지고 미국의 그 알렌 대사한테 계속 이게 빌붙어 있을 상태였습니다. 알렌하고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발 좀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미국한테 막 형님의 나라 떠들었는데, 미국이 건국한 지 얼마 됐다고 형님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미국한테 빌붙고 있는 상태인데, 러일 전쟁 벌어질 때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 편을 드는 중립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미국과 영국은 야, 얘 이거 우리 앞에서는 막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러더니 이것도 또 러시아에 붙었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제압을 하고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의 운영권을 가졌을 때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러일 전쟁의 포츠담 회담으로 이제 루스벨트가 러시아와 일본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시기에 루스벨트는 자기의 최측근 태프트를 도쿄에 보내서 가스라 대신하고 바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밀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고종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안 되겠다. 이거 남겨뒀다가는 아시아가 그냥 막 혼란스럽겠다. 고종 하나만 좀 이거 좀 조용하게 하면은 되겠는데 일본 니네가 러시아도 이기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니네가 좀 정리해라. 그게 한마디로 의사조약 한일합방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고종이랑 하는 게. 맨날 말로는 한미동맹 하다가 미국이 지금 자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러시아에 쪼르륵 달려가서 러시아와 가스를 같이 사업을 한다느니 가만두겠습니까?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이 러시아 이 정상회담 현장에서 아베가 트럼프의 생각을 계속 대변하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생각을 대변하면서 푸틴과 손잡고 다니고 정확히 아간파천과 러일 전쟁 때 고종의 그 모습을 리바이벌을 해줬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힘 있는 자들끼리는 싸우다가도 밀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한 자한테 다 덮어 씌워요. 러일 전쟁이요.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전패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기습을 해서 주도했지만은 러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고 땅이 크고 자원이 많으니까 장기전으로 가면은 일본이 사실 나가떨어질 뻔했단 말이죠. 그럼 고종 황제는 러시아가 국력이 크니까 이겨줄 수 있겠지 그 기대를 했을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까짓 거 저거 한반도 저거 아예 넘겨주자 귀찮다. 우리도 뭐 할 것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초강대국 미국이 러시아 일본 불러서 야 이제 너희 좀 그만 싸워라 이제 좀 아시아 좀 정리 좀 하자. 미일 러시아가 한마디로 야합을 한 거죠. 조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편에 붙어봐야 문재인이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가지고요. 무슨 또 밀약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북폭을 하고 김정은이를 참수해도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지상군이 미군이 들어가지 않고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와서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상상을 못하겠죠. 한미일 한 팀이고 중러 북이 한 팀이니까. 근데 강자들끼리는 그렇게 일을 안 푼다니까요. 일단 때려버려서 북한이 지도부가 붕괴되면 중국은 가급적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이미 붕괴되면 물러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러 미가 협상해서 그러면은 야 우리가 좀 적당히 핵만 안 만들게 관리할게요. 그럼 미국은 핵만 안 날라오면 되니까. 그리고 문재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트럼프나 미국은 미련이 없으니까 저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중러가 7대3, 8대2로 북한을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는 거죠. 북폭만 하고 지상군은 중국과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야 우리 한국에서 다 주한미군 철수 주일 미군으로 둔다. 그래서 니네가 들어가서 러시아 중국과 좀 균형을 이뤄라. 경제 다 끊어. 똑같잖아요. 100년 전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극복을 하느냐며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푸틴 만난다니까 이 포탈 댓글에 문재인 만세, 이제 푸틴과 함께 우리가 나라를 지켜요. 이렇게 이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아놓은 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끔찍한 일들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트럼프 정권에서 이 주한미 대사의 빅터 처라고 공화당 이제 부시 정권 때부터 이른바 매파. 근데 매파인데 강경 매파는 아니고 원건 매파예요. 빅터 차 또 이제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상 손가락처럼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주미 대사로 오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완전히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마치 고종 황제 때 알렌이라는 이 대사가 끝까지 한국을 포기하지 말라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못 해냈죠. 빅터 차가 그 정도의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을지.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트럼프.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문재인을 버릴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70몇 프로고 야당의 이 보수파리 홍준표 문재인 앞에서 기어다니고 우리 대한민국당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론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6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6개월 안에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 하늘에 맡기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한다고 되겠어요? 일단 서명대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미디어 추모회보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좀 나라를 뺏길 우려. 북한 미사일 날라오는 지금 그 위협이 아니에요. 나라를 뺏길 위협입니다. 북쪽은 중국, 러시아, 남쪽은 일본. 이건 영구 분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당 당원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힘에 붙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박 대통령 무죄 석방. 일단 글로 우리는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당이 이제 정책위를 만들었으니까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회 세미나 등등 특강 등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